매년 이맘때가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조건에 맞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오늘은 두 장려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재산 요건이 왜 발목을 잡는지, 얼마를 언제 받는지, 그리고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구분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으면서 부양할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목적이 다르니 조건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세 갈래로 나뉘고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 하나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제도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건을 모두 채우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도 한 장으로 같이 냅니다. 근로장려금을 이해하려면 가구 유형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부양할 자녀도, 함께 사는 70살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입니다. 혼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살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살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모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소득 기준입니다. 총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혼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미만이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딱 그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신청 자격을 가르는 선일 뿐입니다. 그 선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받는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소득이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합쳐서 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도 모두 더합니다. 다만 자격을 따질 때 쓰는 총소득과 실제 장려금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금액은 다릅니다. 금액 계산에는 일에서 번 소득만 들어갑니다. 자격은 넓게 보고 계산은 좁게 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 조건을 통과해도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신청하는 해의 바로 앞에 6월 1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과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회원권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재산에서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잔뜩 끼고 산 집도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산 요건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계산된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에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절반으로 깎이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못 받는 선입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혼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최대입니다. 대부분은 이보다 적게 받습니다. 앞서 본 재산 감액에 걸리면 여기서 다시 절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계산상 330만 원이 나왔는데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실제로 받는 돈은 165만 원입니다. 소득만 보고 최대 금액을 기대했다가 이 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 구간은 점증 구간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를 더하면 더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평탄 구간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최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점감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들다가 기준 금액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은 가구가 반드시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녀장려금입니다. 조건이 근로장려금보다 단순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지만 최소 50만 원은 보장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 원이 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소득 기준만 넉넉하고 재산 기준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겹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공제받은 금액만큼 빼고 줍니다. 그래서 계산상 100만 원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이 금액은 그보다 적어집니다. 이것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 번만 받도록 조정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 신청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청하고 산정된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법에 적힌 지급 기한은 9월 말이고 지난해에는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해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 말까지 정산받습니다. 셋째, 기한 후 신청입니다. 5월을 놓쳤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깎이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가 165만 원을 받을 상황이었다면 8만 원 남짓이 줄어듭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마저 넘기면 그해 장려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가 아깝더라도 11월 안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세청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안내는 자료가 파악된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라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만 보고 재산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셋째, 빚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넷째, 반기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있습니다. 소득 상한이 단독 가구는 2,600만 원, 홈벌이 가구는 3,7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180만 원, 홈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73만 가구가 새로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발표된 안일 뿐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닙니다. 지금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나뉘고 최대 금액은 165만 원에서 33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고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5월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액은 홈택스 계산기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내일 정오에는 실손의료보험 1세대부터 4세대까지를 다룹니다.